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같은 인문사회학 계열의 경영학과 관련 전공 지원 및 합격 전략을 알아본 것에 이어서 오늘은 경영학과 관련 전공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망하고 다양한 호기심을 품는 언론, 광고, 마케팅, 홍보, 신문, 방송 등의 미디어 계열 관련 전공의 개설 대학과 모집 인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모두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경영학 계열의 전공과 미디어 계열의 전공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결이 겹치는 전공이기도 하지만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수학을 잘하면 경제 관련 전공, 수학을 못하면 미디어 관련 전공으로 간단하게 꿈을 정하는 학생들도 많은 만큼 지원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비롯해서 간단하게나마 합격 전략을 함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니까 미디어 관련 전공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미디어 키워드 포함 주요 대학 전공 모음입니다. 미디어 전공의 경우에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이 미디어라는 사전적인 용어에 걸맞게 같은 미디어 키워드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명칭의 전공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회과학적 대중매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계열의 전공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대중매체인 미디어의 다양한 면모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내는 데 필요한 원리와 이론을 배우는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멀티미디어 공학과,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 미디어학과 등의 자연 이공계열 소속의 미디어 관련 전공들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미디어 키워드 포함 전공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최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미디어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냅다 지원 전략 카드에 포함시켜 놓는 행위는 절대로 지양하셔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수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상위권 학생은 몰라도 중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미디어 키워드에 냅다 꽂혀서 지원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 등의 분야보다는 저널리즘 혹은 전략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광고 및 PR 분야로 진로를 잡고 미디어 관련 전공들을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구성을 하다가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 미디어학과와 같은 전공 이름에서 아주대학교와 미디어학과만 보고 미디어가 들어가 있네, 아주대학교 정도면 나쁘지 않지, 그런데 작년 2개월 보니까 또 넣을만 하네, 넣어보자의 흐름으로 냅다 포함을 시키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이 학생의 강점인 저널리즘이나 전략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PR 분야가 아니라 게임, 인터랙티브 콘텐츠 디자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비주얼 컴퓨팅, 미디어 데이터 등 전통적인 미디어 분야 전공과는 굉장한 거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입시철에 들어서야 학과의 커리큘럼 및 전공 트랙을 살펴보면서 뒤통수를 세게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유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인문사회학 계열의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나 데이터 관련 자연 이공계열 측면의 역량이 스며들고 있는 미디어 관련 전공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요. 미디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관련 전공들이 저널리즘, 전략 커뮤니케이션, 영상 및 문화, 휴먼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커리큘럼 및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만큼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강점 분야가 대학의 전공 측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역량 분야와 얼마나 적합한지를 본격적인 입시철 이전에 꼭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언론 키워드와 신문 키워드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의 전공 모음입니다. 언론 키워드의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는 언론정보학과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경희대학교가 2021년을 기점으로 미디어 학과로 전공 이름을 변경하면서 주요 대학들 중에서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 제주대학교에만 언론 키워드가 포함된 전공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공 이름 자체도 넓고 실제로 배우는 분야도 넓은 미디어 키워드 포함 전공들보다는 어느 정도 다루는 분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전공 이름만 보고 냅다 지원하는 학생들은 비교적 없는 편이고요. 언론 키워드와 신문 키워드 간의 커리큘럼이나 지향점 역시 비교적 비스무리한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도 기존까지 신문방송학과로 운영하던 단일 체제를 2006년에 들어서 언론영상학부의 학부체제로 개편하면서 이름을 바꾼 경우에 속하기도 하니까 해당 요소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언론 키워드와 신문 키워드 전공의 경우에는 대학교별 연역에 따라서 세부적인 커리큘럼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이라는 매체에서 발휘되는 여러 양상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은 일반적으로 글과 사진의 조합 형태이고 방송 역시 완성 형태는 영상이지만 시작은 기획 및 연출과 관련된 글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쓰기로부터 비롯되는 의견 피력과 관련된 의사소통 역량이 핵심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역량들이 모여서 PR론,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로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해 없이 영상 편집 혹은 디자인을 잘한다고 해서 언론 키워드 및 신문 키워드 전공에 지원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두 키워드의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께서는 자신의 의견 피력을 학교 생활 중 어떠한 부분
부분에서부터 살려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 키워드는 광고 키워드와 홍보 키워드를 포함한 전공 모음입니다. 광고나 홍보나 엄밀히 말하면 다른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또 완벽히 구분하기에는 결이 어느 정도 겹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키워드의 전공들 이외에 두 키워드 중 하나의 키워드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대부분이 광고홍보학과 혹은 홍보광고학과이지 광고학과 아니면 홍보학과처럼 단일 키워드로만 구성되어 있는 전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와 홍보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짚어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 두 개념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목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의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타겟을 정하고 이 타겟들을 위한 매체를 정하고 결국 이 타겟들의 구매로 이어지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그리고 홍보의 경우에는 불특정 타겟인 대중들에게 브랜드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광고는 돈을 위해서, 그리고 홍보는 이미지를 위해서 진행되는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듯 하고요. 그 이외에도 비용이나 신뢰성, 통제 가능성, 스타일이나 표현, 바이럴 효과 등 광고와 홍보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석 소장이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알아두어야 한다고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개념의 차이를 알아야 평가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광고에 가까운 활동을 해놓고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당당히 홍보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홍보에 가까운 활동을 해놓고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당당히 광고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기도 한데요. 비영리 목적의 활동들이 주를 이루는 고등학생들의 활동 범주에서는 당연하게도 이 홍보와 광고를 완벽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문제는 면접 현장에서 광고와 홍보의 차이를 정확하게 말해보고 본인이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 언급한 활동이 둘 중 어떤 분야에 더 가까운지 대답해 볼까요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광고와 홍보의 차이조차 대답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다는 점입니다. 지원자들 대부분이 두 개념의 차이를 모를 정도로 특정 학문 분야의 심오한 이론이면 몰라도 전공 이름에 키워드로 떡하니 들어가 있을 만큼 기본적인 두 개념 간의 차이를 모른다는 것은 준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뿐더러 알면 플러스 알파고 몰라도 된다의 느낌이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 하고 모르면 페일의 느낌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디어 관련 전공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전공들과 지원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석 소장이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컨텐츠 초반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수학을 잘하면 경영경제 관련 전공, 수학을 못하면 미디어 관련 전공으로 간단하게 전공을 선택하지 말자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저러한 방식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경영경제 관련 전공이나 미디어 관련 전공이나 인문사회과학 계열에서는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모집 인원이 많은 전공이기 때문에 우선은 많은 학생들이 모인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미디어 관련 전공 중에서도 수학 및 통계 관련 지식과 역량이 중요한 마케팅으로 요약되는 광고 홍보 분야의 경우 경영학과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정말로 마케팅을 포함한 경영경제 관련 전공으로 빠져버리고,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마케팅을 제외한 미디어 관련 전공으로 빠져버리는 현상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을 기준으로는 수학을 좀 못하는데 순수 인문 계열은 가기 싫어한다면 무조건 미디어 전공으로 빠지자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마케팅 분야는 물론 마케팅 분야를 제외한 미디어 관련 전공에도 데이터 관련 역량의 중요성이 점점 많이 진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비롯한 통계 관련 이슈들이 하도 많이 발생하면서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 중요해진 부분도 있지만, 유튜브 등 개인 방송 채널 중심의 뉴미디어가 대두되면서 기사나 영상의 근거가 되는 자료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그 해석 방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위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던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언론정보학과 시절에는 저널리즘, 광고 PR, 영상문화, 휴먼 커뮤니케이션 등의 4개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개편 이후에 지금의 미디어학과를 기준으로는 이전 4개 트랙에 조금씩 녹아있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관련 수업들이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트랙이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트랙으로 개편이 된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트랙의 설명을 보면은 기존까지 언론정보학과와는 거리가 꽤 있었던 파이썬이나 R 등 컴퓨터 코딩을 통한 데이터 수집 분석, 시각화, 방법론 등의 과목을 포함시켜둔 것은 물론 컴퓨터 알고리즘 이해 능력을 갖춘 기획자로 양성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성을 정확히 명시해두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셔야 하는 핵심은 방금 석 소장이 말씀드린 사회적 배경과 트렌드를 따라서 마케팅 분야가 아닌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학들의 미디어 관련 전공들의 스멀스멀 수학과 데이터 관련 역량이 강조되는 커리큘럼들이 녹아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도모한 경우이고요.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요즘을 기준으로는 수학을 잘하면 경영 경제 관련 전공, 수학을 못하면 미디어 관련 전공이라는 방식만으로 전공을 선택했다가는 입시 결과도 결과이지만 진로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상황들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어서 전공을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